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코로나 지원금도 꿀꺽입니다. 네. 동거하던 여성과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수사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이 진단 불가 판정이 났던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따르면 이 대검 통합 심리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 순간적인 욕구가 발생을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이 성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거녀의 머리를 10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를 했다라는 사실도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얘기에 나온 전 동거녀 시신은 찾은 겁니까? 네, 아직까지도 동거녀 이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색이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는 중으로 이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검찰과 경찰 설 연휴에도 시신 수색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또 설사 시신이 발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거주지에서 발견한 혈흔 등을 증거로 해서 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동거녀가 이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추가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기영이었죠. 이 조사 결과 이 동거녀를 계획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난 건데요. 이 살해 전 이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먹으면 죽는 또는 이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과 같은 단어를 이 인터넷에 검색했고요. 이 범행 직후에는 이 파주 변사체 또 공릉천 물 흐름과 같은 단어들을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해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네,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이후에 본격적인 재산 강탈에 들어간 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숨진 동거녀 명의로 된 이 신용카드를 총 36번 긁어서 4천만 원 상당을 이 본인 계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 동거녀 체크카드도 95차례 긁어서 4천만 원을 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강탈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 봐 이 죽은 동거녀의 전화로 계속 문자와 전화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총 92차례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총 132번이나 메시지 연락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정황들입니다. 뭐 36번의 인터넷 뱅킹, 피해자 가족한테 가족인 척 뭐 132번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이런 것들 지금 낱낱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좀 드러난 게 기존에 적용했던 거 말고 좀 새롭게 나온 혐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났는데 두 건의 살인 사건 외에도 이기영이 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체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겠죠. 유령 허위 사업체였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사업체를 하나 내서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라는 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보복살인 또 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이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이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이 앞선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이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 동거녀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아니 지금 뭐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지원금까지 받은 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시기를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을 뭐 3월에서 5월 사이 받고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일단 8월에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연말에 택시기사 살해하고요. 만약에 못 잡았으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는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보고 매출액이 국세청에 다 잡히고 다 네. 카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매출액을 조작해서 1,000만 원씩 탔는지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지금 네.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높았어요. 뭐 택시 기사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여기서 좀 잡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고 네. 지금 동거녀를 살해한 지 5개월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혀 못 찾는다라는 거는 이거를 토막 살해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이 정도까지 찾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통으로 그랬다. 그리고 이제 네. 시체가 사실은 뜨거든요. 만약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유실이든 묻었든. 예. 그러니까 뭐 묻었다라고 하면 아예 공릉천이 아닐 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네. 것까지 좀 같이 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더 무서운 가능성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